현대인의 마음 풍경, 감정 기복과 마주하는 지혜. 현대 사회는 실로 다채롭고 복잡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넘쳐나는 정보, 그리고 끝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 마음은 때로 잔잔한 호수 같다가도 예측할 수 없이 출렁이는 파도처럼 요동치곤 합니다. 이처럼 감정의 높낮이가 심하게 변하는 날들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 기복이 일상의 평온을 흔들고 자신을 지치게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이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감정 기복은 우리 마음이 외부 자극이나 내면의 변화에 반응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피로, 호르몬 변화, 과거의 경험, 심지어 날씨까지도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은 과중한 업무, 복잡한 인간관계, SNS를 통한 끊임없는 비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감정의 소용돌이를 더욱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복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보내는 신호로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날, 우리는 종종 그 감정에 압도되어 허우적거리기 쉽습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순식간에 나빠지고 별일 아닌 일에 크게 분노하거나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리학이 제안하는 몇 가지 대처법들은 우리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이는 현재 순간의 감각, 생각,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연습입니다. 감정 기복이 시작될 때 그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불안함이 느껴지네 하고 자신의 감정을 마치 제3자가 관찰하듯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대해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잘못된 거야와 같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거나 감정의 원인을 캐내려 하기보다 그저 지금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짜증이 갑자기 치밀어 오른다면 숨을 고르며 내 몸이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고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것 같아. 마음속으로는 짜증이라는 감정이 올라왔네. 하고 몸의 감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은 감정의 파도 속에서 잠시 닻을 내리고 숨을 고를 시간을 줍니다.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여유를 제공하며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감정을 다루는 주체로서 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명상 앱을 활용하거나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현재 몸과 마음의 상태를 느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정 기복의 원인 탐색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감정 기복에 명확하고 단일한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상황, 사람 또는 생각 패턴과 관련하여 감정이 크게 변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면 어떤 요소가 내 감정을 흔드는 방아쇠가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의 말투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며 기분이 상하거나 특정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볼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우울해진다면 이러한 상황이 감정 기복의 방아쇠일 수 있습니다. 감정 일기를 써보는 것은 원인 탐색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감정이 크게 요동쳤던 날의 날짜와 시간, 그때 놓여있던 상황, 그때 느꼈던 구체적인 감정,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기록해보세요.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특정 상황이나 생각 패턴이 감정 기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지하게 되면 다음에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좀 더 의식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동료와의 대화가 늘 불편하고 감정을 상하게 한다면 다음 대화에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차분하게 대처하거나 대화 시간을 줄이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정은 억누르거나 회피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에서 쌓여 몸과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신뢰할 수 있는 가족, 친구, 혹은 조력자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 해소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말을 하기 어렵다면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종이에 쏟아내거나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춤추기 등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느껴진다면 아무렇게나 종이에 선을 긋거나 색칠을 하며 그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좋아하는 슬픈 음악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거나 신나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곡이나 작사를 통해 감정을 담아내는 것도 의미 있는 표현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안전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밖으로 표출하여 내면의 압력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돌봄은 감정의 안정에 필수적입니다. 기본적인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정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꾸준한 운동은 감정 기복을 완화하는 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수면 부족이나 불규칙한 식사는 감정 조절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또한 자신에게 기쁨과 편안함을 주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자기 돌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시 스마트폰이나 업무에서 벗어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자연 속을 산책하거나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는 등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고 휴식을 주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진시켜 감정 기복의 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하듯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할 때는 종종 부정적인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이때인지 재구성 기법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합리적이거나 왜곡된 생각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종종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친한 사람의 문자 답장이 늦어질 때 나를 무시하나 봐. 내가 뭘 잘못했나? 와 같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불안하거나 슬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인지 재구성을 통해 상대방이 바쁘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 답장이 늦는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닐 거야와 같이 좀 더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잠시 멈춰 서서 그 생각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추측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연습하면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해 감정의 자동적인 반응을 조절하는 훈련을 합니다. 때로는 감정 기복이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건강한 경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요구에 너무 쉽게 휘둘리거나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과도하게 소모하지 않도록 자신만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는 타인에게 무례하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자기 존중의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량이 너무 많아 힘든데도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스트레스가 쌓인다면 정중하게 지금은 다른 업무 때문에 어렵지만 나중에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와 같이 거절 의사를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는 특정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를 지치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의 빈도를 줄이거나 대화 주제를 조절하는 등 거리를 두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로운 환경이나 관계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거나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은 자신의 정서적 에너지를 보호하고 감정 기복의 빈도를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기복의 강도나 빈도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질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심리 상담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임상심리 전문가와의 상담은 감정 기복의 근본적인 원인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개인에게 맞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지속되거나 수면 문제, 식욕 부진 등 신체적인 증상이 동반될 때
혹은 감정 기복 때문에 대인 관계나 업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건강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용기 있고 현명한 행동입니다. 다양한 치료 기법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감정 기복은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풍경 중 하나일 뿐입니다. 때로는 거센 폭풍 같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한 미풍 같기도 하죠. 이러한 감정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심리학적인 지혜로운 대처법들을 하나씩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감정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감정의 파도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고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는 컬러테라피 전문 교육기관으로 컬러심리 상담사 1급, 컬러심리 상담 전문가 1급, 그림책 컬러 상담사 1급, 컬러학습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진로 코칭 지도사 1급, 컬러테라피 강사 과정 등의 자격증 교육과 컬러심리 상담, 기업 연수, 기업 강의, 힐링 강의,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